이 연못의 물은 몹시 차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물을 마시기 위해 물에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하얀 가루를 뿌리는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25만 달러어치가 될지도 모르는 물고기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무지개 잉어다. 큰 물고기로 너무나 값이 비싸서 어떤 일본인들은 자신의 일생을 무지개 잉어에게 바치기도 한다. 산 너머 산이 있고 이 산 너머에는 더 많은 산이 있다. 여기는 일본 중부의 니기타 현의 야마코시 마을이다. 야마코시는 일본의 전형적인 마을로 농지는 작고 집들은 한꺼번에 밀집해 있다. 하지만 연못은 그리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무지개 잉어의 양식은 바로 이와 같은 연못에서 200년 전부터 시작됐다. 잉어는 건강과 생식욕을 상징하는 길조로 수세기 동안 일본에서 귀히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시제적 가치는 영양가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멋진 색깔을 가진 돌연변이종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연변이종만 선별적으로 기르기 시작했고 점차로 하나의 새로운 양식 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도 여전히 약 300명의 사람들이 무지개 잉어를 전문으로 기르면서 야마코시에 살고 있다. 마을 한 구석엔 잉어 양식업의 전문가인 미노루 마노의 소유인 거대한 탱크가 하나 있다. (46세인) 미노루 마노는 전국 잉어쇼에서 가장 훌륭한 물고기상을 6차례나 수상했다.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29년 전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죽었다. 미노루는 그의 아버지의 논이 생산성이 좋지 못해 잉어 양식장으로 전환할 것을 결심했다. 그 이후로 그는 잉어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미노루 마노의 붉고 흰 잉어들은 일본에선 최상품으로 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최상급으로 보장받을 완벽한 잉어를 양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빨간 잉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커멓게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잉어 양식업자들은 여러 가지 색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화가는 아니지만 화가들의 그림처럼 순도 좋은 빨간색의 잉어를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잉어의 색깔을 낸다는 것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우리 양식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마을에는 미노루 마노를 최고의 양식업자 자리에서 내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중 한 사람이 43세의 카주토 이가라시이다. 그는 막겨룰 수 없는 검은색 잉어로 도전하고 있다. 18세의 나이로 그 역시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을 버리고 잉어 양어장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가라 씨는 요즘 아내와 함께 40개의 연못에서 잉어를 양식하고 있다. 그나마는 중간 규모의 양어장인 셈이다. 잉어 양식은 색깔 창조가 절대적인데 이가라 씨는 자신의 검은색 잉어가 금년 잉어쇼에서 우승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 이 잉어의 무늬는 마치 동양화에서나 볼 수 있는 눈 덮인 하얀 배경 위에 펼쳐지는 산수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짙은 검은색 그 이상으로 아주 깊은 색깔의 잉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색 잉어 중에서 이 검은색의 잉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빨갛고 희며 검은 이 세 가지 색을 가진 잉어를 산케 혹은 산쇼쿠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삼색이라는 뜻이다. 이곳의 많은 농부들이 논농사를 그만두고 잉어 양식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때는 일본이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60년대와 70년대였다. 따라서 무지개 잉어의 양식업이 2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완전히 기반을 잡고 고도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오랜 옛날 야마코시에 있는 잉어들은 모두가 검은색이었다. 사람들이 주목했던 최초의 돌연변이종은 붉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중 몇 마리를 골라서 교배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종류의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어떤 것들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또 빨간색도 있었다. 이것들은 모든 종류의 매혹적인 잉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마을 사람들이 특히 신경을 쓴 빨간색 표시가 있는 흰색 잉어 종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의 희고 빨간 잉어는 100년 전에 야마코시에서 출현했다. 색깔은 일본에서 강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빨간색과 흰색 혹은 코하쿠 결합은 결혼식과 같이 값비싼 경우와 관련이 되어 있어 어쩌면 코하쿠 잉어가 일시적으로 선호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잉어들도 뒤따른다. 검은색과 빨간색과 흰색의 상케 잉어들이 그것이다. 쿠자쿠 오건, 피코쿠 골든 이 역시 1960년에 야마코시에서 생산된 것이다. 수시는 커다랗고 푸른빛 비늘이 특징인 독일 잉어와 흡사하다. 아사기 혹은 엷은 노란색 잉어는 아직도 오래된 검은색 잉어의 흔적이 남아있다. 플라티늄 골드는 60년대 초에 생산된 또 다른 잉어였다.
잉어 양식업자들에게 있어서 올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연못을 준비하는 일이다. 민우루 만호는 겨울 동안에 말라버린 연못에다 석회 뿌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석회는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킨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유기비료로 닭고기 조각을 섞는다. 토질은 성공적인 잉어 양식에 있어서 중요하다. 아주 작은 연못 한 개로 시작했던 만호는 이제 연못이 80개에 이르며 종업원도 6명이 있다. 그는 야마코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잉어 양식업자로 알려져 있다. 만호는 연못에 물이 차 있는지를 늘 감독한다. 1년 중 이맘때의 그의 일은 농사짓는 농부의 일과 완전히 똑같다. (6월) 초에 만호는 번식을 위한 짝짓기를 시작한다. 물고기의 선택이 챔피언 양식업자와 다른 이들을 구별짓게 한다. 만호는 번식용으로 80마리를 가지고 있다. 금년에 그는 13마리의 암컷과 17마리의 수컷을 선택했다. 아름다운 흰색이 돋보이는 힘 좋은 암컷이 생생한 빨간색의 수컷과 짝이 지워진다. 일부 잉어들은 라이벌 양식업자의 연못에 친척들을 가지고 있다. 산란 후 3일째 되는 날에 물고기가 부화된다. 만호의 13마리 암컷들은 전부 500만 마리의 잉어를 낳게 된다. 한 마리의 치어가 다 자란 성어 크기로 되려면 4년이 걸린다. (6월은) 야마고시 전체의 잉어 경매가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일본에는 500만 명의 잉어 사육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야마코시가 그들 무지개 잉어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경매 시에는 500명의 바이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몰려든다. 일본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을 20년 전에 처음 붐을 맞이했던 잉어 산업은 다시 붐을 이루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요즘의 고객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만호와 같은 전문 양식업자에게는 때때로 딜러들이 찾아오는데
앉아서 고기들이 경매에 붙여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와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서이다. 이 경우는 구매자들이 돈이 많을 경우에 그렇다. 해마다 약 8천만 달러가 야마코시의 잉어들을 위해 지불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7월은) 양식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계절이며 많은 잉어들에게 있어서는 최후를 맞이하는 때이기도 하다. 치어 선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3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3차례 선별 작업 중 제1차 작업에 속한다. 양식업자는 어떤 물고기가 적정 기준치가 나타나면 그 나머지를 버리게 될지를 결정짓는다. 만호는 잉어들이 기대는 빨간색을 보여주면 그것들을 계속 지켜본다. 그러나 대다수가 다 그렇진 않다. 10 중 하나만이 선택되어진다. 50만 마리가 제1차 선별 작업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는 사이 이가라시도 아주 훌륭한 검은색 물고기를 쫓고 있다. 그의 아내도 그를 도와주고 있다. 이가라시의 잉어 농장은 만호의 농장 크기에 비하면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역시 500만 마리의 치어로 시작해서 지금은 훌륭한 잉어가 되었다. 이들은 둘이서 이 사업을 유지해 가고 있다. (8월) 달이면 이미 2차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만호도 지금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치어는 지난 몇 주 동안 커다란 연목 속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났다. 이제 크기가 7 내지 8cm나 됐고 그 무늬도 훨씬 뚜렷해졌다. 만호는 조화가 잘 된 무늬를 가진 물고기를 찾고 있다. (3차) 선별 작업이 끝나면 6천 마리만 남게 된다. 한 마리가 살아남기 위해 800마리나 죽은 것이다. 물고기는 한 마리씩 차례로 검사를 받는다. 가장 최상의 기준치를 지닌 잉어만 선택되어진다. 만호는 빨간색과 흰색 무늬가 선명한 것을 찾고 있다. 이 물고기는 조화가 잘 이루어진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 등급에 들진 못한다.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데는 몇 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양식업자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고기들을 한 번에 한 마리씩 손으로 연못에 돌려보내는데 몇 마리나 되는지를 대충 알기 위해서다.
이 연못엔 약 230만 마리가 있다. 설사 초기 단계에서 거절당한 숫자가 상당하더라도 선별 과정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4년 동안에 500만 마리나 되는 잉어들이 불과 8마리로까지 줄어들게 된다. 만약 훌륭한 잉어를 양식하고 싶다면은 과수원의 전지 작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사과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수확할 때 그 사과나무의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잉어 양식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잉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불필요한 잉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좋은 최상급의 잉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버린 잉어에겐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은 성공적인 양식업자가 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죠. 품질 좋은 잉어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잉어를 버려야만 합니다. 여름의 수온은 섭씨 20도가 넘는다. 잉어는 물이 따뜻할 때 식욕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여름은 양식업자들이 잉어를 살찌우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잉어를 팔게 되면 고객에게 양심적인 사후 서비스도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이 트럭은 한 의사가 2년 전에 사간 잉어 한 마리를 싣고 도쿄에서 왔다. 무지개 잉어는 콘크리트 연못의 수돗물로 키워지게 되면 제 빛깔을 잃게 된다. 그때 만호는 전국 각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잉어 200마리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키우던 잉어들이 그런 불쌍한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잉어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돼서 주인 품으로 돌려보내진다. 연못의 물빛이 어둡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은 봄에 잉어들을 풀어놓고 난 후 몇 달 동안을 최상품 잉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수질 상태를 늘 일정하게 점검한다. 이가라시와 그의 아내는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잉어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약한 알칼리성 물을 좋아한다. 잉어 양식업자들은 최상품 색깔을 지닌 잉어를 생산하기 위해 최적의 화학적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야마코시의 올여름은 기후가 이상하다.
7월의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2.7도 정도 낮은 섭씨 23.4도까지 올라가며 비도 멈출 것 같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이와 같았을 때는 10년 전이었다. 잉어 양식업자들은 비를 싫어한다. 빗물은 산성이어서 잉어의 색깔을 내는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가라시는 연못 바닥에 고여있는 찬 빗물을 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위쪽에 있는 좋은 물이 흘러가 버릴까 봐 걱정이다. 이가라시에게는 9년 전에 저지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있다. 산소 수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하룻밤새에 최상급 잉어가 70마리나 죽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한번 재개했으나 또 한 차례의 커다란 실수가 있자 나이 때문에 잉어 양식업자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가라시는 밤새도록 연못 곁에서 수위를 지켜보고 있다. 좋지 않은 기후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것은 질병이다. 곰팡이류가 꼬리 지느러미에서 몸 전체로 퍼지게 되면 잉어는 죽어간다.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치어 연못에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과거에도 이따금씩 행해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물로 씻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호는 이 연못에서만 물고기 3분의 1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최상급 물고기가 있는 연못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잉어는 보통 활발하게 헤엄을 치지만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수면 가까이에 떠 있다. 만호는 연못바닥 근처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물이 차다. 보통 찬물은 그의 무릎까지만 올라온다. 만호의 연못 역시 비의 영향을 받아 잉어들이 입맛을 잃은 것이다. 물이 제맛이 안 난다. 비 때문에 화학적 균형이 깨진 것이다.
여름에 잉어들은 나비 유충과 같은 고단백에 맛 좋은 먹이를 먹게 된다. 이들이 지금 잘 먹지 못한다면 가을에 좋은 색깔을 내지 못할 것이다. 만호는 먹이를 번데기에서 안에 밀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바꿨다. 우유와 꿀이 포함된 음식도 잉어가 소화시키기 쉬운 먹이이다. 양식업자들은 사료에 많은 돈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잉어가 색깔을 잃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만호는 사료값으로만 1년에 8만 달러를 지출한다. 이가라 씨는 더 이상의 사고 없이 불침번 임무를 끝냈지만 계속 물을 들여놓았다. 연못에서 많은 영양분이 빠져나갔다. 그 역시 색깔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가라 씨 부인은 닭고기 조각과 물에 녹는 영양소들을 뿌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가라 씨는 연못 위에 석회 가루를 뿌린다. 이것은 연못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유기 물질을 분해하게 된다. 이것으로 연못 전체가 알칼리성으로 된다. 잉어의 색깔은 양식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좋은 잉어이다. 비늘마다 색깔이 선명하고 빨간색과 흰색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다. 그러나 이 잉어의 색깔은 고르지 않고 한 색깔이 다른 색깔에 번져 있다. 잉어의 비늘은 날씨가 차가워짐에 따라 점점 커지며 잘 먹은 잉어가 가장 최고의 색깔을 내므로써 자신을 사육해준 양식업자들에게 보답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지금은 수확기이다. 초가 오른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때이기도 하며 무징어 잉어들이 최고의 색깔을 내는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10월은 잉어쇼가 개최되는 날이다. 만호는 공무를 중요시하여 매년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며 쇼에서의 성공을 기원한다. 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 연못에서 물을 빼내어 지난 6개월 동안 사육한 잉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때이다. 이때는 양식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다.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물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잉어들의 모습이 보인다. 감격적인 순간이다. 삼색이온은 잘 자라주었고 색깔은 만호가 바라던 대로 아름다웠다. 만호는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쉰다.
어떤 잉어들은 무게가 5kg이나 나가지만 부드럽게 손으로 다루어야 한다. 비늘이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잉어는 매우 컸다. 만호는 기뻤고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이가라시도 자기 연못에서 잉어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새까만 흑옥색을 띠고 있는 삼색 잉어다. 그는 이 잉어를 금년에 열리는 쇼에 자신의 최상급품으로 출품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이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가라시에게도 역시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인다. 이 연못에는 15마리의 잉어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새카맣다. 만호는 사실 80개에 이르는 연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초 잉어의 선별 작업 때처럼 지금도 바쁘다. 금년에 그는 쇼에 출품할 잉어 말고도 1년생 잉어 6,000마리, 2년생짜리 1,000마리, 그리고 3년생 잉어가 200마리나 더 있다. 그 모두를 다 손으로 연못에서 꺼낸다. 살이 찐 잉어는 무게가 꽤 나간다. 그들은 들어올리는 것이 일 자체이다. 평균적으로 각각의 잉어는 봄보다 지금이 20% 정도 더 무겁다. 저는 경쟁할 수 없는 잉어를 사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분의 상을 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감탄할 만한 최상의 품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글쎄요. 다 잘 됐어요. 검은색도 최상이고 제 생각엔 최고 등급이 매겨질 것 같습니다. 어떤 잉어들은 다소 실망스럽지만은 대부분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좋습니다. (10월 29일) 니가타 잉어쇼가 열리는 날이다. 이 지역에선 가장 큰 쇼인데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최상의 잉어와 잉어 양식업자가 선발되어진다. 450명의 잉어 양식업자들이 1216마리의 잉어를 가지고 나왔다. 양식업자들이 자신의 라이벌들이 지금까지 길러온 것을 보게 되는 귀한 기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잉어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를 서로 비교하며 긴장하는 모습이 이해가 간다. 1년 내내 수고한 것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오른쪽에 있는 잉어가 이가라시의 삼색 잉어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세 가지 요소인 모양, 색깔의 선명도, 그리고 무늬의 균형 정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양식업자들은 큰 잉어가 최근 동안의 쇼에서 성적이 좋았음을 알고 있다. 37명의 심사위원들도 모두 다 잉어 양식업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씩 조사한다. 이 5마리 무지개 잉어들이 최종 결선자로 선정이 되었다. 불행히도 이가라시의 잉어는 한 마리도 없었으나 만호의 잉어는 한 마리가 들어있다. 심사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세고했다. 그중 한 사람이 용지에 적혀진 잉어의 번호를 읽자 심사위원장이 각 물고기마다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드디어 승자가 발표된다. 농림수산업 장관상은 4번 탱크에 있던 잉어에게 돌아갔다. 다른 경쟁자가 더 좋은 잉어를 가졌다면 내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경쟁이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그 밖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 졌습니다. 예. 우승한 잉어는 6살짜리 암컷으로 길이가 72cm나 됐다. 이 사업을 25년간이나 해왔던 야마코시 출신의 양식업자에게 이번 승리는 처음이었다. 이 잉어는 품질과 색깔의 선명함 그리고 완벽한 균형으로 선택되어졌다. 한 중개업자가 말하기를 이 잉어는 도매가로 약 16만 달러나 나간다고 한다. 야마코시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잉어들이 겨울을 보냈던 탱크 속으로 다시 보내졌다. 잉어 양식업자들은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봄에서 가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이제 이들은 좀 쉴 수가 있고 잉어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있다. (200년) 전 빨간색 머리를 가진 잉어가 우연히 출현한 이래 양식업자들은 살아있는 예술작품인 물고기를 창조해내기 위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정열을 모두 바쳐왔다. 5m나 되는 폭설이 올겨울에도 야마코시에 내릴 것이다. 양식업자에게는 지금 할 일은 없지만 완벽한 무지개 잉어에 관한 백일몽을 꾸고 난 후면 내년에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